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지난 6월 3일 영국의 방위산업 분석가이자 지상전 전문 컨설턴트인 니콜라스 드러먼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말한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는 같은 날 영국의회가 작성한 에이젝스에 대한 보고서를 두고 한 말입니다. 6월 3일에 영국의회가 작성한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젝스 장갑차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회 공공회계위원회는 영국 국방부가 주요 장비 프로그램의 계획 및 관리에서 또 한 번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육군이 국가를 더 잘 보호하고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향상된 장갑차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회계위원회는 2010년에 시작된 에이젝스 프로젝트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4년에 에이젝스 장갑차 589대를 도입하기 위해 제너럴 다이나믹스 UK와 55억 파운드에 이르는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에는 2017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2026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젝스 장갑차는 결함이 속출하고 언제 완성될지 몰라 영국군의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끝없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비용 상승과 양산 지연으로 개발비를 포함해 55억 파운드에 이르는 전체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테스트 주행 중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탑승자들이 청각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영국군의 요구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장갑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폭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크게 늘어 43톤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가 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크게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중에도 탑승자 전원이 소음 상쇄 헤드폰을 착용하고 이를 탑승 시간을 105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헤드폰 등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 속도로 주행해야 하고 그럴 엔진 출력은 있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량이 불안해져 그 절반 정도의 속도밖에 안전하게 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가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 높이 20cm 정도의 장애물도 원활하게 넘지 못하고 40mm CTA-4의 기동 중 탄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기동 간의 사격이 불가능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진동으로 각종 전자장치가 고장이 잦고 포구 조준 장치도 진동을 상쇄하지 못해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이외에도 차체 품질 관리 문제와 에이젝스 자체가 너무 무거워 수송기로 수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이 에이젝스 장갑차에 투자한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영국 의회 공공회계위원회는 2021년 12월까지 영국 국방부는 26대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해 32억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영국 국방부는 에이젝스 장갑차 한 대당 약 2천억을 지불한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의회는 에이젝스 보병 전투 장갑차에 불신을 보이며 이제는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영국 하원에서 국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수당의 토비아스 에루드 의원은 에이젝스 장갑차의 조달 비용은 너무 비싸 국방부는 에이젝스 장갑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며 만약 에이젝스가 설정한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에이젝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복서 장갑차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루드 의원이 플랜 B로 꼽은 복서 장륜 장갑차는 영국 육군이 2022년부터 총 523대를 조달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복서 장갑차의 조달을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에이젝스 대신 복서의 조달 물량을 늘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영국 육군이 주파 능력이 뛰어난 에이젝스 대신에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게 되면 주파 능력이 뛰어난 영국의 장갑 차량 전력은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 챌린저3와 장갑형 의무 수송 차량인 FV430만이 남게 되므로 전력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영국의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에이젝스는 수송 능력이 뛰어나고 긴급 전개 부대에서 사용되는 장갑차의 후계이므로 장륜 장갑차인 복서로 에이젝스를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제한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에이젝스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게 되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랜 B로 쉽게 전환할 수도 없어 에이젝스의 조달 스케줄은 정말로 파탄지경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영국 내에서 에이젝스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국 국방부는 이번 테스트 중단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되어 테스트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이미 에이젝스의 문제는 영국 의회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결함은 수정이 끝난 상태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국 국방부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영국의 BBC는 지난해 9월 6일자 기사에서 퀸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장갑차의 도입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입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적에 맞지 않는 장갑 차량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영국 의회에서 주장한 복서 장갑차의 추가 조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인 DSEI 2021에 하나 시스템의 레드백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 디펜스는 영국 육군이 도입 예정인 에이젝스 프로그램이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에 레드백을 전시하여 영국 육군 관계자들에게 레드백의 기술을 어필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방산전시회에서 레드백을 선보인 나라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런던 엑셀전 시장에서 열렸던 국제방산전시회 DSEI 2021에 참가해 첨단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DSEI는 영국 국방부와 국제무역부가 주관하는 국제방산장비 박람회로 작년에 30여 개국 760개 방산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으로는 하나 디펜스가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 K9 자주포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그리고 비호복합 대공방어 체계와 다목적 무인 차량 등 최신 지상무기 체계들을 전시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디펜스는 지난 2월 9일에 보병 전투차 레드백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유럽의 IFV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트너 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드백은 호주 육군과 미 육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에 제한되고 있지만 하나 디펜스는 지난 2월에 예고 없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유럽 IFV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트너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해 레드백의 유럽 수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레드백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폴란드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24가 보도했습니다. 디펜스24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보르수 보병 전투 장갑차를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연간 생산량의 한계가 있어 부족분은 한국에서 도입하여 보르수 보병 전투 장갑차와 동시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국의 퀸 국방조달 담당 장관의 말처럼 에이젝스 장갑차의 테스트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에이젝스 장갑차의 도입이 계속 지연되거나 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비용이 증가한다면 영국 육군은 다른 장갑차에 관심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는 호주에서 팀 레드백을 결성해 호주 빅토리아주 현지 생산시설 설립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 적이 있어 하나 시스템은 호주에서의 노하우를 활용해 영국에서의 레드백 제조를 내걸고 영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영국의 에이젝스 프로그램은 안개 속에 쌓여 있어 언제 테스트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영국이 만약 다른 장갑차를 찾는다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최신 장갑차는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월에 공개된 하나 디펜스의 새로운 동영상은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린다는 의미이며 과연 레드백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